자, 요거 봅시다. 요 문제, 24번 문제, 쉬워요. 쉽습니다. 대표적인 보기 문제 유형이에요. 무슨 유형이냐면, 자, 쓰세요. 문제 빈 곳에다가 쓰세요. 1번.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 뭐, 지문이, 여기에서는 뭐 사회 지문이지만은,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예술 지문, 할 거 없이, 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이 많아요. 1번. 지문에 그림이 있어요. 지문에 그림이 있어요. 지문에 그림이 있고 보기에 그림이 있는 경우에 정말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이런 유형이에요. 지문에 그림이 있고요. 2번. 보기에 그림이 있어요. 보기에 그림이 있어요. 괄호 치세요. 지문보다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은 정말 푸는 방법만 알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막 동그라미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지문 선지 길고 막 그래프 나오고 이러니까 풀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런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1번 지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바탕으로 정보나 변수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만든 게 보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보기도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 풀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그림에서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거부권 행사자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도 살짝 읽어줬으면 좋았을 겁니다.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 요거는 쭉 읽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현상 존재한단 말이죠. 현상이 존재해요. 지금 여기다 하지 말고 큰 그림에다가 할까요? 현상이 있어요. 현재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에요? 거부권 행사자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자 내용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복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자가 됐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여기서 쭉 읽어보면은, 보시면은, 요 파란 점으로 합시다. 요 파란 점이 각 집단이 각 집단의 뭐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이상점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점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점이 여기 있고요. 국회가 가장 선호하는 점이 여기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가장 선호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이상한 점은 국회가 선호하는 점이 아니라 국회가 선호하는 동그라미로 그려진 구역 내부에 대통령이 선호하는 구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라는 거죠. 대통령의 선호는 국회의 선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읽어주셨으면 승리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승리집합이 뭐냐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쵸? 현상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현상이 유지가 안 되고 정책이 도입되면은 모두가 찬성을 했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쵸? 찬성을 한 게 어떤 특정 점일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의
포괄적인 구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인 그 구간, 이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는 교집합이 바로 승리집합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포괄적인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승리집합은 여기일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공유하는 교집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승리집합일 텐데, 보기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승리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거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울 겁니다. 전부 지울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가야 복지가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가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추구가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애들이 찬성한 거는 현상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현상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왜 반대를 했느냐라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얘들이 제시한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 얘들이 제시한 4개 긴축안이 현상 시점보다 복지를 더 낮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프를 세밀하게 그려보면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사실 이 점선 아래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현상의 복지점, 복지선, 현재 현상의 복지 수준보다 낮은 어떤 점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복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찬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복지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왜 이 승리집합에서 현상보다 복지가 낮은 어떤 점이 승리집합에 들어갈까라고 하는데, 요 현상보다 복지가 낮지만 승리집합에 들어가는 이 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지문 내용보다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복지가 안 좋아지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경제적 효율성이 높이, 뛰어나게, 더 많이 증가한다면은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지. 지문에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때까지 설명을 했던 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자, 헌법재판소가 수용 가능한 범위는, 이거 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헌법재판소가 수용 가능한 범위는 이 빨간색 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상점은 여기죠.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범위는 이 빨간 원이고요. 이상점은 여기에요. 국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는 이 원이고요. 이상점은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대통령과 국회의 이상점이 헌법재판소의 이상점보다 복지 수준에서 훨씬 낮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이 제시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복지 수준,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복지 수준, 이 원과 중심 이상점에 따르면은, 근데 이건 이상점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승리집합에 대한 설명이 주도한 설명이니까 요 교집합, 그러니까 이 원,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에 집착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복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림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기에서 복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드러났죠. 그림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보기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새 정치 주체 모두 기존 정책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요? 무슨 말인가요? A국의 정부, 효율성, 긴축안 편성했고요. 9개 긴축안을 편성했죠. 이 긴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입법된 후에 실행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긴축안 가운데 보기를 이제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긴축안 가운데 공무원 연금 삭감 등 4개 긴축안에 대해서 평등의 기본 원칙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복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이 긴축안들이 늘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이 9개 중에서 4개는 실행되지 못했고, 실행되지 못한 이 4개는 헌법재판소가 동의하는 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그림을 그대로 옮겨보자면은, 보기의 내용을, 이 A국의 정부가 9개 긴축안을 편성했고, 이 긴축안은 국회와 대통령을 모두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와 대통령 모두를 통과를 했다면은 여기서 어떤 범위가 될까요? 국회도 통과하고 대통령도 통과했어. 그럼 대통령은 국회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대통령 통과 범위가 즉 9개 긴축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개의 긴축안이 실행되지 못했고, 나머지 5개 긴축안은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5개 긴축안 실행된 이 친구들은 승리집합인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5개의 긴축안이 들어있는 아주 밀집된 곳이고요. 나머지 4개는 이 넓은 부분에 있는, 복지가 이 5개보다 더 낮아지는 놈들인 거죠. 그래서 실행되지 못한 놈들인 거죠. 이제 이해했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기존 정책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할 9개 정책을 줬는데, 그 중에서 5개는 통과시켜주되 나머지 4개는 너무 복지를 해치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역시 동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자신들의 이상점보다 낮은 곳에 있는 5개 정책을 도입시킨 거죠. 현상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항상 주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늘린 방향이에요. 2번, 국회와 대통령만이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경우와 비교해서 현상의 승리집합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현상의 승리집합은 원래는 이렇게 큰 원으로 9개 긴축안이 승리집합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꼈기 때문에 이 좁은 파란색이 승리집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3번, 정책 합의의 주체가 국회와 대통령인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무엇이든 합의하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대통령이 뭘 제시하든 간에 국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회는 찬성을 하겠죠. 그쵸? 반면에 국회가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이 범위에 있는 정책은 이 범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를 하겠죠. 본인의 입맛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 지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상의 변화를 원하는 반면, 그쵸? 이것은 1번 선지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번 선지를 보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역시 현상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원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복지 역시도 강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복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4가지를 거절한 건데,
대통령과 국회의 경우에는 현상에서 복지의 강화보다는 당연히 경제적인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5번 그림의 승리집합 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승리집합 내에서 합의안이 도출이 됐대요. 헌법재판소 측의 이상점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복지가 강화된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이상점은 어디죠? 여기죠. 얘네가 얘를 충족시켜줄 수 있나요? 못 시켜줍니다. 이상점과 현상의 최대점의 복지의 차이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간극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예요. 일부러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 문제 그래프 잘 못 보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잘 보고 나서 이 논리 방향 그대로 스스로 그림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